이런 방식의 축구로는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통과를 기대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기자들로 가득한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진 이 한마디는 마치 차가운 칼끝처럼 현장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발언이 한국 언론의 비판가나 은퇴한 축구 전설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 한국의 0대1로 패한 엘살바도르 대표팀 감독이 직접 입을 열어내놓은 평가였기 때문입니다. 패배를 기록한 팀의 사령탑이 어째서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월드컵을 준비하는 한국 대표팀의 전술을 향해 이처럼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가 던진 도발적인 한마디 뒤에는 어떤 현실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승리를 거둔 한국이 오히려 전술적 문제점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바로 어제 경기장에서 벌어진 장면들을 다시 따라가 보려 합니다. 최종 점검 성격의 평가전이 종료된 뒤 전광판에는 한국의 1대 0승리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실점 승리를 거두며 월드컵을 앞둔 대표팀이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기 종료 후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터치라인 근처에서 홍명보 감독이 보여준 미묘한 표정과 기자회견장의 무거운 공기는 승리의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서 사회자는 엘살바도르 감독에게 경기 소감과 함께 한국 대표팀의 미래를 향한 덕담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반적인 예의범절에 맞춘 발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정한 분석가의 시선으로 경기 결과가 가리고 있던 문제들을 하나씩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늘 한국이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승리하는 팀다운 모습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본 것은 이동경의 환상적인 프리킥, 한 번이 흔들리던 시스템을 가까스로 구해낸 장면뿐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지적은 더욱 날카롭게 이어졌습니다. 월드컵에서 높은 목표를 꿈꾸는 팀이 이미 월드컵 예선 탈락이 확정된 상대를 만나 56분 동안 답답한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다가 세트피스 한 장면으로 겨우 균형을 깨트렸다면 그것은 준비 과정이 아니라 위험 신호에 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날 경기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정확하게 건드렸습니다. 이동경의 득점은 정교하게 설계된 공격 패턴이나 조직적인 연계 플레이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수비벽을 완벽하게 넘긴 개인 능력의 순간적인 번뜩임이 만들어낸 작품에 가까웠습니다. 현대축구는 냉혹합니다. 개인의 천재성은 답답한 경기에서 팀을 구해낼 수는 있어도 세계 최고 수준의 팀들과 격돌하는 월드컵 무대에서는 그것만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기회를 만들고 상대를 흔드는 것은 조직력과 전술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 감독의 비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혹평이 아니라 한국 대표팀이 외면하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더욱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엘살바도르 감독의 분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반 45분 동안 한국 대표팀이 왜 끊임없이 흔들렸는지 그 원인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의 경기 운영 속에 숨어있던 결정적인 약점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는 전문 전술가의 시선으로 한국이 강행한 3백 시스템을 하나씩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홍명보 감독이 현재 3백에 대해 지나치게 이상적인 그림만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수비 라인은 필요 이상으로 넓게 벌어졌고 양 측면 자원들은 지나치게 높은 지역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 결과 이재성과 황인범이라는 핵심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이 상대 압박의 한가운데로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전반 내내 복잡한 전술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전방 압박 대응을 유지했을 뿐인데 한국의 중원 구조가 쉽게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가장 치열한 중원 전투 구역에서 한국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숫자 13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기 초반 장면을 다시 살펴보면 긴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소 철벽 같은 안정감을 자랑하던 김민재와 골키퍼 김승규조차 여러 차례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페널티 박스 인근에서 위험한 패스 실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감독은 이를 개인 능력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술 체계가 선수들을 공경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드필더들이 분산되고 고립되면서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공을 안전하게 연결할 통로가 사라졌고 결국 수비진이 선택한 패스는 위험 부담이 극단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욱 뼈아픈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만약 엘살바도르 공격수들이 전반 1분과 5분에 찾아온 결정적 기회를 조금만 더 침착하게 마무리했다면 경기는 초반에 이미 기울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한국은 반격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냉정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후반전 흐름을 근거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경기 주도권을 되찾았고 점유율을 끌어올렸으며 상대를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 감독은 그 변화조차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판단에 따르면 후반전 반등은 코칭 스태프가 만들어낸 전술적 걸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특정 선수들의 능력에 의존한 임시 처방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경기 종료 약 30분을 남긴 시점, 손흥민과 이강인이 투입되면서 흐름이 바뀐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한국 대표팀이 얼마나 특정 스타 플레이어들에게 기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상대 사령탑은 씁쓸한 표정 속에서 후반전에 손흥민과 이강인을 넣어 경기 흐름을 되찾으려 한 선택은 누구라도 내릴 수 있는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 기량을 갖춘 두 선수는 고산지대의 희박한 공기와 누적된 체력 저하로 지쳐가던 수비진을 상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전술의 승리가 아니라 뛰어난 스타들의 개인 역량이 만들어낸 결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 한마디는 회견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모두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던져야 할 의문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진짜 물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월드컵이라는 냉혹한 전장에 들어섰을 때 유럽의 강력한 압박 조직이나 남미의 노련한 강호들이 과연 후반전에 쉽게 무너져 한국 선수들이 자유롭게 개인 능력을 펼칠 시간을 허락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한국 대표팀이 이번 경기 전반 45분 동안 보여준 모습처럼 조직적 연결이 끊어지고 전술 구조마저 흔들린 상태로 세계 무대에 선다면 결과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교체 출전을 준비하며 몸을 푸는 동안에도 경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이 단순한 추측으로 들린다면 엘살바도르 감독은 마지막 결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데이터나 수치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목격했던 한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패배한 감독의 평가를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반전 내내 그리고 경기 종료 직후 손흥민의 표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한마디는 회견장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깊게 찌푸려진 미간, 감추지 못한 초조함, 그리고 경기장 위에서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드러난 답답함과 분노. 그는 바로 그 표정 속에 모든 답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수없이 많은 승부를 경험한 주장이라면 누구보다 빠르게 팀의 이상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팀의 엔진이 얼마나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는지 역시 가장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반 45분 동안 중계화면은 벤치에 앉아있던 손흥민을 반복적으로 비췄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는 휴식을 즐기는 여유로운 스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밝은 웃음도 없었습니다. 등번호 7번을 달고 있던 그의 눈빛에는 오직 긴장감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상대 압박에 갇혀 고전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라인과 라인 사이가 단절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역시 누구보다 선명하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손흥민이 보여준 그런 작은 표정 변화야말로 홍명보 감독의 전술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가장 솔직하게 증언한 장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경기 자체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장에서 시작된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운은 축구 관계자들의 머릿속에 더욱 깊게 남았습니다. 엘살바도르 감독의 발언은 단순한 패배자의 감정 섞인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축구 시스템 전반을 향한 냉정한 진단이었습니다. 그는 승리라는 결과 뒤에 숨어있던 현실을 끄집어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방식은 느리고 경직되어 있으며 변화에 대한 대응력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분명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사고방식과 운영 체계가 계속된다면 조별리그 통과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남겼습니다. 친선 경기 승리는 일시적으로 수많은 균열을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은 다릅니다. 그 무대는 언제나 냉정하게 진실을 드러냅니다. 엘살바도르 감독이 남긴 날카로운 질문은 앞으로도 한국 대표팀 내부에 오랫동안 메아리 칠 것입니다. 만약 전술적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손흥민이나 이강인 같은 선수들에게 시스템의 약점을 개인 능력으로 메우도록 요구한다면 북미 대륙에서 펼쳐질 월드컵의 꿈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한 희망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능이 아니라 팀 전체를 움직이는 구조가 먼저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경기와 엘살바도르 감독의 분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 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는 전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